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토입니다. 11월 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잠시 멈추려고 했는데 저도 다시 일상으로 빨리 돌아와야 될 것 같아서요. 정상 흐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복해서 죄송합니다. 매물 증가세 주춤, 거래 증가세도 주춤, 가격 하락세는 여전, 명륜 아이파크부터 시작해서 롯데 낙천대, 그 이하로도 가격 수억씩 하락하는 물건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분양 지난달 대비 한 1800건 수준에서 1973건으로 약 9%, 약 10% 정도 매물이 늘어났어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아직까지 심각한 상태는 아니에요. 부산은 3000건 뚫어주면 좀 문제가 되는데 3000건 이하로까지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예년에도 항상 있어왔던 그 정도 수준입니다. 2018년, 2019년 넘어가는 요 무렵에 미분양 물량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3000건을 뚫고 올라가면서 4000건, 5000건 올라가면서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이 물건들이 다 모두 소진이 되었는데요. 어떻냐 하면 대구도 분위기가 그렇게 대구는 한 2000건 정도 선에서 버텨주는 모양새에서 3000건으로 뚫고 올라가서 한 6개월 만에 6000건에 도달하고 다시 3개월, 거의 한 9개월 만에 10,000건으로 돌파했는데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더라. 부산도 밀어내기 분양 이제 또 시작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다. 대구와 부산의 시간차, 매매 하락, 시간차가 좀 있음을 감안해 보면은 완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다. 주말 동안 제가 딴 지역들 다 살펴보고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영상을 다 제작하지는 못했어요. 좀 많이 가라앉아 있었네요. 자, 그래도 다시 힘내서 하겠습니다. 매도 물량 감소 추세입니다. 전국이 다 감소 추세예요. 이 감소 추세를 가장 선도해 나갔던 건 서울이었습니다. 근데 서울은 임대 물량이 폭발하고 있어요. 어쨌든, 자, 부산도 살펴보시면 지금 전세 매물 17,000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계속 폭발되고 있는 상태다. 전세 물량 서울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부산도 이것이 다시 임대 매물까지 줄어드는 형국으로는 가지 않는다. 각종 규제 해제책이나 규제 지역 해제를 발표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나아질 거라는 약간의 기대감, 아니면 이 가격에는 못 팔겠다는 그런 버티기,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임대 매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전체 임대 매물 26,300건. 그래도 뭔가 좀 주말 분위기가 지나고 나서 뭔가 좀 달라요. 예전보다 임대 물량이 지금 더 늘어나야 되는 시기인데 뭔가 다 분위기가 다 가라앉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거래량마저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산 최악의 거래량을 보이던 무렵의 시절에 38건 거래량, 제가 이렇게 38건의 거래량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틀치의 거래량이 모여서 77건이다. 거래량 많이 신고된 거 아니에요. 근데 신고가 비율은 거의 15%에 육박할 정도로 신고가 비율은 제법 높게 나왔습니다. 자, 거래량 지난달 거래가 1281건 요 정도 수준으로 지금 마무리되었는데요. 휴일 개수가 지난달에는 조금 더 많았던 관계로 많으면 1300건까지 거래량이 좀 찍힐 수도 있을 것 같다. 언제 이 거래량이? 네, 10월에 거래량이 규제 해제되고 났죠. 9월 말에 규제 해제되었죠. 네, 25%? 네, 25% 정도 거래량 증가. 하지만 거래량이 결코 많지 않은 모습이다. 자, 가격 상단 부분부터 보시면 먼저 대형평형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대형평형 눈에 띄는 게 많습니다. 대형평형 신고가 올해 상반기까지도 대형평형의 신고가는 띄엄띄엄 나와줬어요. 근데 이제는 대형평형의 신고가도 눈을 씻고 찾아보기도 힘들다. 왜 그 이유 말씀드렸죠. 서울에 이 정도 가격대의 아파트 가격 뚝뚝 떨어지거든요.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들을 통해 살펴보면 막 25% 가까이 떨어지는 것도 있었어요. 한 20% 떨어지는 게 조금 일반적이다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같이 분위기를 타잖아요. 부산은 수도권 지역, 서울의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이나 이런 분위기들을 굉장히 빨리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 유행을 빨리 따라갑니다. 서울 하락률 갑자기 급격해지는 모습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부산 또한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명륜 아이파크 1단지 48평형 가격 15% 정도 하락했고요. 보합 정도 수준을 뺄게요. 광안자이 2년 채우고 팝니다. 9억 6천까지 갔던 것이 20% 정도 하락해서 7억 8천만원 정도, 오륙대 SK뷰 8억 8천까지 갔던 것이 15% 정도 하락한 모습. 매미한 장전. 이거는 좀 특수한 층인가요?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아무튼 가격 차이가 무려 한 고점 대비 40% 정도 빠졌나요? 네, 그 정도의 느낌이 드네요. 오륙도 SK뷰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연동, 대연 SK 뷰힐스. 자, 요것도 고점 대비 가격 40% 정도. 층수나 이런 것들 좀 감안해야 될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 봐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행할게요. 이편한채상 동네 명장 1단지 고점 대비 거의 20% 정도 빠져서 6억 5천만 원 정도. 앞에 아마 여러분들 저 아파트 가격이 다시 6자로 돌아올까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돌아오죠. 네, 더시안 명지 퍼스트 월드 2단지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운 하락, 30% 가까운 하락 나타납니다. 롯데 낙천대 45평형의 가격 거의 30% 가까운 하락 나타났죠. 이 8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5자가 나타날 줄이야. 그럼 서울에 이런 현상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인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인천은 정말 너무 심해서 야, 차마 저 가격이 하여튼 좀 놀라운 가격대 현상 나타납니다. 부산 30에 근접한 하락률 많이 보여주고 있죠. 주간 실거래 지수 저것을 다시 아마 환산되어서 수치로 나타날 듯 합니다. 15%, 20% 연지자 2차 34평형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머지도 서면 아이파크 1단지도 20% 정도. 이 가연 6자까지 갔던 것들이 5자로, 그 7자까지 갔던 것도 막 5자로, 6자까지 갔던 것이 4자로. 이 앞자리 숫자 자리 바뀜이 굉장히 심하고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더라. 신고가, 자, 오늘 11건의 신고가 있었잖아요. 신고가 영양가 있어 보이나요? 별로 의미 없어 보이죠?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신고가를 나타낼 수 있었는 거는 요 대형평형이라는 말씀이에요. 연초에는 대형평형의 아파트 가격들 신고가 나타났었어요. 10억 이상의 아파트들 신고가 나타났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낮은 가격의 대형평형의 아파트들 거래 공백을 뚫고 거래가 재개되면서 신고가가 나타나지만 영양가를 찾아보기는 힘들더라. 부곡동, 대동 다숲 20% 정도 하락, 에일리넷들, 명지동 에일리넷들도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운 하락, 주거까지 갔던 것이 4억대로 떨어지면서 최고 전세가 4억가 맞닿아 버리는 이런 현상. 요 현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가장 위에 있는 빨간색 가격과 가장 아래쪽에 있는 괄호의 가격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향후에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많이 빠지는 느낌 안 들어요. 이렇게 서면 DS 협성 LA 시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부터 좀 워낙 이 신고가 자체가 너무 높게 찍혀버려서 이런 현상은 조금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3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할인율을 덜 적용받는다. 자, 건당 거래대금 다시 야금야금 올라가는 모양새 지금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3,000건 이하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 1,500건도 못 넘어간다. 저 절반도 못 넘어가는 거 어느 정도 각 지역별로 빙하기를 해서 하려면 저 정도는 가져야지 하는 물량들이 있는데 그 반도 올라가지 못한다. 부산 좀 전에 3,000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1,500건을 못 넘어서요. 대구의 아파트 2,000건을 넘어서야 빙하기를 해소한다고 하는데 대구 아파트 1,000건을 못 올라서요. 타 시도들도 똑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은 어느 지역 하나 막론하고 거래는 별로 없어요. 그나마 부산은 비율은 그나마 좀 높게 나온다. 하지만 가격은 많이 떨어졌다. 그 똑같은 6억 이상 거래지만 6억 1천에 거래된 것이나 아니면 8억에 거래된 것이나 똑같은 한 건으로 잡혀요. 근데 과거 같았을 때는 분위기가 좋을 때는 6억 1천 되던 것이 8억으로 올라가면서 저 비율의 일정 부분을 채워줬는데 지금은 8억짜리가 6억 1천 이런 가격으로 바뀌면서 6억 이상 거래량을 채워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의미 있지는 않다. 자, 규제 해제되고 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분양권 시장인데 그나마 거래량은 주춤주춤 하다가 다시 늘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매물도 주말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물도 늘어나는 모습 살펴보셨을 거예요. 자, 전세 가격 한번 살펴보시면 분양권 가격 한번 살펴보시면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나 보시면 1.5억, 어떤 것은 2.3억, 1.6억, 힐스테이트 4억, 1.6억, 2.3억, 2억. 힐스테이트 4억도 고점 대비 큰 거 한 장 혹은 두 장 빠지는 모습. 레미안 어반파크도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 한 두 장 정도 빠지는 모습. 나머지 아파트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진 젠시티 같은 경우에도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2.4억 정도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시민공원 3점 그림과 더베스트도 1.7억 정도 고점 대비 빠지는 모습. 요 현상들 지금 1억 빠졌네요, 1억 5천 빠졌네요, 2억 빠졌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들 대구에서 이미 겪었던 현상들이다. 이 현상이 나타나고 나서 다시 분위기가 급 반등하느냐, 그런 현상이 없더라.
오히려 무피, 마피 현상이 더 심화되어서 나타나더라. 전세 거래량 이틀치 거래량 144건. 약간 양호해 보이긴 합니다. 9월의 전세 거래량도 예년보다는 많은 수준. 하지만 전년 혹은 재작년 이때보다는 거래량이 적은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휴일이 워낙에 많아서 지금 각 10월 1일자, 11월 1일자 방송분 보시면 1700건대 초반 계속 6월달부터 계속 비슷하잖아요. 6월달부터 거래량이 많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는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얼마나 살아날 수 있는지, 이것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좀 추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샵 센터파크 1차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정도 나는 모습. 자, 그리고 60% 계속 말씀드려요. 이것보다 더 높다. 70% 이상 된다. 그런 물건들이 아직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것들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86은 48, 대우 트럼프 홀드 센터 그나마 조금 양호한 모습 별표 한 개 드리고요. 별표를 쳐드릴 부분이 잘 없더라. 금리는 또 올라가죠. 내일이면 모레면 미국이 또 기준금리를 또 인상한다고 하죠. 우리도 12월 달 되면 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가게 되면 지금 5%를 넘어가는 전체자금 대출금리 혹은 6% 부산지역 부산지역 맞았나요? 저축은행 금리가 6.5% 특판으로 판매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야, 이거 수신금리가 6.5%면 여신금리는 과연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라고 생각해보면 좀 우려되죠. 그나마 대출을 해주면 다행인데 저축은행들 지금 띄엄띄엄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들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대구 아파트 크게 가격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나왔던 뉴스, 작년 이맘때쯤 뉴스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농협 중앙에 농협이 대출을 막아버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현상이 지금 일부 이금융권 저축은행들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계속 우려스럽게 지켜봐야 됩니다. 돈줄이 막히는 게 제일 무섭더라. 정부에서 돈을 푼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다. 다시 이렇게 선동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돈을 많이 풀려고 했던 금융 완화 정책을 펼쳤던 영국의 사례. 불과 얼마 전에 우리는 영국의 사례를 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답습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위기를 초래할지 지금 당장은 모른다. 당장은 돈이 좀 풀리면 당장에는 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부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억 미만의 전세 비중 75% 정도, 4억 이상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로 가고 있고요. 10%를 지켜내지 못하네요. 평균 전세 가격은 지금 현재 2020년 전세 가격보다 살짝 높은 정도. 근데 지금 이제 11월 달 되면 본격적으로 이동하는 분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 거래량도 많지 않은 가운데 비중은 월세 비중이 전세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월세 가격 고점 꺾였죠? 자, 평균 거래량 6월 달부터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으로 접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올 가을에 특히 9월 달 이후에 부산 특히나 입주가 많던데 이 부분들 입주 물량 해소가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되는 느낌은 안 들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방송 좀 잠시 쉬려고 했다가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번복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해오는 대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